안녕하세요. 복해매니악 이종훈입니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토플 시험은 CBT에서 IBT로 전환이 되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그 중에서 독해는 독해의 수는 줄어든 반면 바로 독해의 길이는 거의 2배 이상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만큼 어휘의 중요성도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휘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듣고 그리고 써보고 그 다음에 말해라 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바로 단순 암기가 아닌 바로 이해한 다음에 단어를 이해한 다음에 많이 보고 듣고 쓰고 말해라입니다. 그러면 단어를 이해한다는 것과 암기한다는 것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단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의 뜻을 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단어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많이 보고 쓰고 듣고 말하게 되면서 점차 자기 걸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해한다는 것과 암기한다는 것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한번 단어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운드란 단어. 파운드는 여러분 제가 주먹으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pound on the blackboard with my fist. 주먹으로 바로 제가 칠판을 이렇게 마구 치는 거죠. 마구 치다. 그런데 이 pound라는 단어가 마구 치거나 또는 꽝꽝 치다의 뜻을 가지게 되는 것은 왜 그런지 제가 그 북극곰이 배가 고파서 사육사를 부르는 모습, 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리죠? 파운딩, 파운딩. 지금 제가 주먹으로 칠 때 나는 소리, 이 소리가 바로 파운딩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배가 고파서 사육사를 부르는 장면인 거예요. 밥 달라고. 배고파.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저 북극곰이 칠 때 바로 이렇게 그렇게 들리는 소리가 팡팡팡 파운딩에서 마구 치다는 뜻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와 그 뜻이 같이 나오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더 해보면은 우리가 크랙이란 단어. 크랙 하게 되면은 금이 갈 정도로 깨트리다예요. 금이 갈 정도로 깨트리다. 또는 뭐 깨다, 부수다. 여러분 제가 이거 호두인데 이 호두를 한번 금이 갈 정도로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깹니까? 이렇게 깨겠죠? 그런데 들어보니까 바로 크랙이라는 단어는 깰 때 금이 가도록 깰 때 나던 소리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의성어죠. 바로 뭐냐면은 꽝이라고 하는 의성어에서 얘가 동사로 깨트리다로 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호두를 좀 전에 깼었는데 여러분 이 유명한 발레 있죠. 이 발레 제목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제목이 바로 너트, 호두, 크랙, 깨트리는 것. 그래서 호두 깎기 인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두 깎기 인형 할 때 바로 크랙이라는 단어, 깨트리다를 제가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원래는 꽝이라는 의성어에서 얘가 동사로 되면서 깨트리다, 금이 갈 정도로 부수다. 물론 명사로 쓰게 되면은 바로 금이 가 있는 어떤 사회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제가 화면을 통해서 그 금이 가 있는 또는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저 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위인데 바위에 틈이 있죠. 저 틈도 우리가 크랙이라고 하는 거예요. 크랙. 그래서 틈, 사이. 저렇게 동사로 쓰면 저렇게 되도록 깨트리다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크랙이 꽝이라는 의성어에서 명사로 쓰니까 저런 틈 사이를 가리키고 동사로 쓰니까 바로 깨트리다로 쓰인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런 표현도 있어요. crack down on 이렇게 하면은 이게 엄하게 단속하다, 엄하게 다스리다, 이게 단속하다 내지 뭐 엄하게 탄압하다 뭐 이런 식으로 뜻을 가지게 돼요. 전혀 여러분 상관없는 것 같죠? 아니 이것은 깨는 것이고 이것은 엄하게 단속하는 것이고 하지만 제가 한번 그 영장신문에 나왔던 기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 정부는 crack down on illegal workers니까 불법 노동자들에 대해서 crack down, 엄하게 단속합니다. 바로 엄하게 다스릴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crack은 깨트리다인데 갑자기 이것은 엄하게 다스리다, 단속하다 뜻이 나온다는 것은 좀 연결이 안 되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바로 그 좀 전에 봤던 그 불법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한번 이 사람을 제가 엄하게 단속해 볼까요? 이 사람을 제가 이렇게 꽝 하고 내려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내가 꽝 하고 내려치는 모습에서 바로 crack down on이 바로 엄하게 다스리다 또는 탄압하다라고 쓰이게 된 거예요. 역시 여러분 그 의성어의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이게 의성어에서 꽝 하고 내려치는 그러한 모습에 엄하게 단속하다까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붙여가지고 crack down 하면은 명사가 되는 거예요. 바로 강경 조치 또는 탄압이라고 쓰이는 명사가 되고 crack down on 하게 되면은 동사가 되신 것이고. 제가 여러분 칠판에다가 이거 지우고 이제 칠판에다가 이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렇게 막 쓰는 거. 어떻게 들릴까 여러분? 이 소리가 슥슥슥슥슥. 영어로는 이렇게 들려요. 스크리블이라고 들립니다. 우리나라 말로 슥슥슥인데 이게 여러분 동사로 쓰게 되면은 바로 휘갈겨 쓰다입니다. 휘갈겨 쓰다. 알겠어요, 여러분? 그건 왜 그럴까? 바로 휘갈겨 이렇게 쓰는 모습에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의성어에서 휘갈겨 쓰다라는 동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뭘 공부하고 있냐면은 단어의 출발점은 원래 의성어였는데 걔를 동사화 시켜가지고 오늘날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쓸 때는 여러분 이 소리가 스크립이지만 만약에 제가 다르게 이게 브러쉬인데 브러쉬를 이렇게 문지르거나 또 이렇게 문지를 때 이 소리는 여러분 어때요? 이 소리는 스크럽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런 걸로 여러분 문지르는 그런 모습에서 역시 이 단어 우리가 스크럽 이 단어는 뭡니까? 좀 전에 봤다시피 이 소리죠, 이 소리. 스크럽 이렇게 이제 이 소리 들리죠? 바로 이 소리에서 바로 북북 문지르다라는 이 스크럽이라는 단어. 알겠습니까, 여러분? 문지르다. 이 문지르다라는 단어로 그 뜻을 가지게 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목욕탕 가서 뭐 이런 떼수건 가지고 이렇게 이것도 스크럽이고 스크럽.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스크럽 많이 한자는 거죠. with 타월 가지고 이렇게 문지르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는 그 의성어에서 동사화 되어지는 것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새롭게 어떻게 만드냐면은 제가 이제 노란색은 여러분 제가 그 접두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노란색을 여기다가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노란색을 가지고 이 단어에다가 한번 D를 붙여보죠. 이렇게 D. 그 다음에 이거 스크라이브. 뭡니까? 바로 describe. 바로 묘사하다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는 이 단어는 슥슥슥슥 이렇게 쓰는 모습에다가 D를 붙여가지고 상대방이 말한 것을 이렇게 받아 쓰는 이런 모습에서 점차 그냥 말로 묘사하다라고 쓰게 된 게 describe예요. describe도 여러분들 바로 이런 쓰는 모습에서 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가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냐면은 바로 단어의 출발점은 의성어였고 그걸 동사화시키면서 오늘날의 뜻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몇 개를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러다가 근데 여러분 모든 단어가 의성어에서 나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러다가 바로 자신의 몸, 우리의 몸에서도 단어를 만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머리 헤드죠, 헤드. 얘를 동사로 쓰게 되는 거죠. 어디 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향해 가다라고 향해 가다라고 쓰게 되고, 향해 가다 쓰게 되고. 또 여러분 얼굴 보면 여러분 제 얼굴 보이죠? 여러분도 저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마주 보고 있잖아. 그래서 마주하다 또는 직면하다, face 그러니까 직면하다. 이런 식으로 뜻을 가지게 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머리에서 향해 가다, 얼굴에서 마주보는 직면하다. 이렇게 이제 자신의 몸에서 단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때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 단어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들어볼 텐데, 이 단어 스쿱. 이 단어는 여러분 퍼올리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퍼올리다. 그런데 스쿠프란 뭘까? 뭐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우리가 국을 먹기 위해서 국을 이렇게 퍼올리는 바로 국자예요, 국자. 그래서 국자가 영어로 스쿠프라고. 그러니까 이 국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퍼올리는 모습에서 국자를 동사로 써가지고 퍼올리다라는 뜻을 만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국자 같은 것으로서 퍼올렸다라는 뜻이 원래 뜻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신의 몸에서 이번에는 자신의 몸을 둘러싸고 있는 이러한 사물들을 가지고 다시 단어의 의미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 쇼블. 이건 여러분 어떤 것을 파다, 뜨다, 파다, 뜨다 그런 뜻이에요. 뭔가를 흙이나 어떤 것을 파다, 흙을 퍼내다. 쇼블이라는 단어. 과연 쇼블이 뭐냐? 쇼블은 바로 이거죠, 여러분. 제 손을 보세요. 이거는 3단으로 접히는 바로 쇼블. 여기 보이죠, 여러분? 쇼블이라는 단어. 쇼블. 얘를 동사로 쓰게 되니까 이걸로 가지고 어떤 것을 파내다라고 쓰인 거죠. 과연 뭘까요, 여러분? 이 쇼블이 한번 보니까, 열어서 보니까 뭐가 나와요? 바로 삽이네, 삽.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삽으로 파 올리는 모습에서 쇼블이 삽으로 뜨다, 파내다로 쓰게 된 거네. 말 그대로 그냥 삽질하 되는 거네, 이게. 알겠어요, 여러분? 약간 좀 어감이 이상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삽으로 뜨는 모습에서 우리는 쇼블을 삽에서 동사로 쓰게 되면서 바로 삽으로 떠올리다, 퍼내다 라고 쓰게 되었다. 점차 인간은 여러분 어때요? 인간은 자신의 몸, 그 다음에 사물을 이용해서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어떤 농경 문화 같은 것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농경 문화가 시작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정착 생활이 이루어지잖아요. 정착 생활이. 그래서 여러분 둥근 지붕의 경기장, 우리가 둥근 지붕의 경기장을 영어로 뭐라 부릅니까? 뭐라 부르지? 어떻게 불러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승엽 사진. 뭐라 했습니까? 바로 도쿄 돔. 이 돔이 나오죠, 돔. 이 바로 돔은 이러한 둥근 지붕을 말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홈런을 많이 친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바로 돔은 둥근 지붕의 의미를 담고 있죠. 둥근 지붕. 사람들은 여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살게 되면서 바로 점차 이 공간을 가리키는 바로 이 단어가 나오게 되죠. domestic 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바로 국내의 또는 가정의, 원래는 이제 가정이야, 가정. 이 지붕 아래니까 가정이라는 원래의 뜻에서 점차 국내의 라는 뜻도 가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주거, 농경 문화에서 정착 생활하면서 주거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바로 domestic이 바로 이 가정을 가리켰는데 점차 국내의라고 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공항에 가서 국내선과 국제선을 한번 뭐라고 하는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위에는 보니까 국내선은 domestic, 밑에
국제선은 인터내셔널, 서로 대조관계죠. 그래서 원래는 가정을 가리키는 domestic이 점차 국내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 그 의성어를 가지고 공부했고, 그 다음 두 번째, 사람의 신체를 가지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어떤 사물들, 그치? 삽, 또는 국자 같은 것을 말씀드렸고, 네 번째는 바로 이렇게 자신을 살고 있는 삶의 공간에서 이제 도메스틱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점차 우리 인간들이 그 야생동물, 애니멀이죠. 이 동물들을 집에서 이렇게 키우게 되잖아요. 소, 돼지, 말 같은 경우. 그래서 얘들을 집에서 키우게 된다. 이게 바로 영어로 domesticate이에요. domesticate. 동물은 가축화하는 것이고, 식물은 재배하게끔 하다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원래 야생 동물을 집에서 키우게 된다. 그래서 domesticate이 가축화하다. 식물은 재배하게끔 하다라는 뜻을 얘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집에서 점차 그래서 우리가 말이나 소 같은 것들이 우리가 기르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가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왜 길게 설명하냐면은 여러분 이 단어 curve, 이 단어의 뜻은 억제하다예요. 억제하다. 억제하다라고 이제 나오는데 토플 지문에서 curve 억제하다. 근데 curve가 뭐냐?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동물을 집에서 키우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단어예요. 한번 제가 여러분 말을 잠깐 보도록 하죠. 이의 얼굴을 잘 보세요. 입에 여러분 어떤 금속, 음색의 금속 물질을 물고 있죠. 즉 입에 물고 있는 저게 바로 curve예요. curve. 말의 재갈. 그래서 이게 curve는 원래는 여러분 말을 저렇게 묶고 입에 묶는 재갈이죠. 왜 이걸 물릴까? 바로 말을 잘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도 바로 우리가 동물을 가축하면서 점차 개들을 가지고 이용하면서 이 curve라는 단어가 이제 만들어졌다. 원래는 말의 입에 물던, 이렇게 물었잖아요. 물던 재갈해서 토플에서는 여기가 동사로 억제하다라고 쓰게 된 거죠. 이런 그 농경 생활과 어떤 그리고 생활상들이 반영된 단어들이 뭐 domestic, 그치? 그 다음에 domesticate, 그 다음에 curve라는 단어를 살펴봤어요. 여러분 농경 문화에서 우리가 이제 평야, 그치? 이게 벼가 자라는 평야, 평야가 이제 우리가 플레인이라 부르는데 이 평야의 모습은 이렇게 평평한 모습이잖아. 평평한 모습. 이게 장소의 어떤 여러분들 그 place라는 단어 아시죠? 장소. 그러니까 이 장소는 어원적으로는 평평한 모습을 가리킨다고. 왜냐하면 이제 그 평야의 모습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 placid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placid 뜻이 뭘까? 평온한이야. 평온하다는 얘기. 평온한. 갑자기 이게 왜 평온하게 되느냐? 왜냐면은 바로 평평한 모습, 평평한 장소의 모습에서 마음이 평평한, 그게 바로 placid가 된 거죠. 평온한 상태. 알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여러분 컴을 한번 붙여볼까? 컴을 붙이게 되면은 이렇게 노란색은 접두사예요. 일단 그런 설명은 나중에 드리려 하고 컴 동그라미 치고 컴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단어가 이렇게 붙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은 어렵죠, 단어가. placid는 평온한 것이고 앞에 예를 붙여가지고 complacency, 바로 만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특히 자기 만족.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그 자기 만족을 가리키는데 이 단어가 어려워 보이지만 역시 이 부분도 바로 이런 평온한 상태에서 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거야. 만족했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상태의 complacency, 자기 만족, 그리고 평온한 placid, 이런 것들은 바로 어떤 그런 장소의 모습, 평야의 모습에서 비롯되어진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뭘 공부해서 둥근 지붕에서 그치 domestic 또는 domesticate, 그리고 가축화시킨 거. 이번에는 바로 우리가 벼를 생산하는 그런 평야의 모습을 봤어요. 그럼 이런 우리가 벼로 지푸라기를 이렇게 부르잖아요. straw. 이 지푸라기잖아요. 지푸라기 가지고 뭘 했을까? 이걸 쌓아가지고 여러분 뭘 만듭니까? 이걸 쌓아가지고 건물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점차.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둥근 지붕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점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건물을 짓게 되는 거죠. 한번 보죠, 여러분. 건물을 짓는 모습 잠깐 보면은, 이 모습 어때요? 바로 저렇게 지푸라기를 이용해서 지붕을 만들고 저렇게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조, 건조물이라는 단어가 스트럭처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단어 스트럭처. 스트럭처라는 단어가 이게 우리가 건물, 구조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조물을 가리키게 되는 것은 바로 벼를 저렇게 우리가 이제 벼농사를 통해서 남은 그 지푸라기를 가지고 집을 짓던 모습에서 바로 건물 또는 구조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다가 바로 여러분, 여기다가 제가 한번 이걸 붙여볼까? 여기다가 컨을 붙여보면은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단어 바로 뭡니까? 바로 건설하다지. 건설하다. 그러니까 구조물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이게 구조란 말에서 이거 붙여가지고 구조물을 세우는 모습, 어떤 것을 건설하다, 공사하다, 컨스트럭터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내가 길을 가는데, 이렇게 길을 가는데, 앞에 이렇게 벼들이 지푸라기를 이렇게 쌓아놨단 말이야. 나를 막고 있잖아. 내가 길을 가야 되는데, 앞에 지푸라기로서 이렇게 지푸라기를 쌓아놨기 때문에, 내 앞을 막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단어 나오냐면은, 이 단어가 바로 진로를 막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지푸라기 가지고 지은 모습의 어떤 구조, 건조물, 그 다음에 이것을 건설하다, 공사하다. 바로 지푸라기가 앞에 있어가지고 갈 수 없는 바로 진로를 방해하다라는 뜻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인간의 그 활동 범위가 점차 여러분 농경문화 이렇게 자신의 둥근 지붕, 그다음에 이게 점차 넓혀가는 과정 속에서 나오게 되죠. 그러면 아까 땅은 아까 그 평온한 모습. 플래시드는 평야의 모습에서 온다고 그랬고, 하늘과 땅은 어떻게 인식했을까? 하늘과 땅. 여러분, 인간들이 하늘과 땅을 어떻게 인식했냐면은, 하늘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천자문에 뭐라고 돼서, 하늘, 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이잖아. 거물현. 하늘은 동양에서는 좀 어둡다, 잘 모르는 세계로 생각한다고. 서양도 마찬가지야. 서양에서 여러분, 이 단어 알죠? 스카이라는 단어, 하늘. 여기다가 제가 이걸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붙여가지고 이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obscure. 뜻은 모호한이에요. 모호한. 잘 알 수가 없는 모호한. 이건 왜 그럴까? 바로 하늘의 세계. 하늘은 거물현, 누를황 그런 것처럼 잘 모르겠다. 어둡다는 얘기야. 그래서 obscure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땅은 여러분 누를황이라고 그랬잖아. 황은 이제 황토빛이니까, 그 황하에서 나온 거지만, 일단 황토빛이니까 다 보이는 거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여기 이제 그 길을 경유하여, 요런 표현인데, 길을 거쳐서 그런 얘기예요. 경유하여, 요런 표현인데, 여기에다가 제가 똑같은 걸 붙이는 거야. 똑같은 거, 얘를 여기다 붙인다고. 붙여보니까 이 단어가 나온다고. obvious. 뜻은 명백한이에요. 명백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죠, 여러분. 하늘은 어두워서 잘 모르겠다가 obscure고, 땅은 누를황, 그대로 다 보이는 거라고. 그래서 obvious는 명백한, 서로 대조 개념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하늘, 거물현, 누를황처럼 obscure는 모호한, obvious는 명백한. 그게 바로 여러분 하늘과 땅에 대한 인식이에요. 알겠어요? 제가 지금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 순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미적인 세계, 의성어, 그 다음에 신체, 그 다음에 사물들, 아까 삽, 그 다음에 국자, 그리고 내가 살던 지붕, 둥근지붕 돔, 그 다음에 농경문화에서 나온 평야, 그 다음에 뭐야? 아주 넓은 세계 나왔죠. 넓은 세계가 바로 하늘, 그리고 땅. 근데 하늘과 땅에 대한 사고방식은 바로 obvious를 통해서 땅은 잘 보인다, 명백한, 하늘은 잘 모르겠다, sky obscure, 서로 대조관계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거물현, 누를황 그런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하늘과 땅 나왔으면 다 나온 것 같잖아요. 아니지. 바로 하늘과 땅을 벗어나는 세계. 무슨 세계였다? 바로 신화의 세계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신화의 세계가.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달의 여신은 루나인데, 루나. 이게 달의 여신이에요. 달의 여신. 사실 여러분 그 태양에 관한 단어보다는 달에서 파생된 단어가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달력이 발달할 때 태양력이 먼저 발달했을까? 태음력이 먼저 발달했을까? 바로 태음력이죠. 왜 그러냐면은 태양의 모습은 항상 똑같기 때문에 잘 잴 수가 없는데 달의 모습은 어때? 밤에 달의 모습은 바뀌잖아. 뭐 이게 상현달, 보름달, 하연달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꿔주기 때문에 우리가 재기가 편하다고. 그래서 바로 음력이 먼저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달에서 많은 단어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단어 luminous.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 lucid란 단어 lucid 이게 맑고 투명한 그런 단어예요. 아니 이 단어가 왜 맑고 투명할까? 그것은 달빛 보름달이 밤에 비치는 모습에서 이게 맑고 투명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여러분 제가 다시 앞에 이걸 붙이고 이렇게 붙이고 이렇게 단어를 한번 만들어 볼까? illuminate 이렇게 쓰게 되면 어때요? 바로 달빛이 비치는 모습에서 빛을 비춰주다 조명하다가 되는 것이 illuminate이죠. 알겠어요, 여러분? illuminate. 요 부분은 바로 루나, lucid, illuminate. 요 부분은 전부 다 빛과 관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빛의 축제를 영어로 빛의 축제 그런 행사를 하잖아요. 제가 그 서울대공원 가가지고 찍은 장면 한번 보여드리죠. 빛의 축제 그 포스터 뭐라고 됐어요, 여러분? 바로 루미나리의 축제. 이것은 바로 빛 축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미나리의 저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달의 여신 루나와 관련되지고 그 다음에 illuminate 빛을 비추다 라는 것과도 관련되어지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맑고 투명한 그 다음에 빛을 비추다 또는 어떤 것을 해명하다로 쓰이는 illuminate. 이게 바로 어떤 달의 세계. 이게 신화의 세계, 신화의 세계에서 온 거죠. 여러분 달 하면 뭐가 생각나지? 밤이지, 밤. 어두운 밤. 밤의 여신 누구냐? 바로 낙스예요. 낙스. 낙스는 바로 여러분 밤의 여신입니다. 역시 로마 신화에 나오는 건데 밤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밤에 내가 들으면서 마치 꿈속을 거는 듯한 그러한 운율, 그러한 느낌을 주는 곡. 그게 바로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은 제 손을 보시면은 바로 쇼팽의 뭐라고 되었습니까? 쇼팽의 녹톤이죠. 녹톤. 이 녹톤이 바로 밤의 상념에 잠기는 곡, 야상곡이죠. 야상곡. 그래서 쇼팽의 야상곡인데 바로 이걸 들으면 이제 밤에 마치 꿈속을 거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주는 곡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데 토플에 출제된 단어는 바로 어떠한 거냐면은 바로 밤에만 활동하는 이게 지우고 밤에만 활동하는 동물 그래서 바로 nocturnal이라는 단어를 한번 제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가 바로 야행성의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야행성의. 근데 이제 이해되지? 밤야자가 들어왔으니까. 좀 전에 제가 녹톤을 보여드렸잖아. 그러니까 낙스에서 녹톤, 그 다음 nocturnal 해가지고 야행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밤에 활동하는 출제된 단어고. 제가 여러분 그 동물원 가가지고 이 야행성을 한번 찍어봤는데 그 입구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그 입구에 간판을 보니까 야행동물관 그래서 nocturnal animals라고 되어 있잖아요. 중요한 단어 여러분, nocturnal이라는 단어, 야행성의. 한번 우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나오는지, nocturnal 동물관에. 가보니까, 누굽니까? 바로 이게 올빼미가 나오죠. 이런 올빼미 같은, 또는 박쥐 같은 것들이 바로 nocturnal animals예요. 바로 야행성 동물인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야행성이라는 단어, 제가 밤의 여신 낙스, 그리고 쇼팽의 녹턴, 그런 걸 연결시켜가지고, 그리고 준비된 자료 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봤어요. 그럼 끝으로, 우리가 여러분 지금 아까는 달의 여신, 그치? 그리고 밤의 여신, 이런 신화의 세계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러분 별,
우리 이 단어 알잖아요. 별, 스타. 근데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별이라는 단어는 바로 에스트라이아죠. 에스트라이아. 에스트라이아라는 바로 뭡니까? 법의 여신, 정의의 여신 이름과 관련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이 스타와 어원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그래서 만약에 제가 한번 디스를 붙여볼까요? 에스트라이아는 여러분은 법의 여신, 정의의 여신이에요. 여기다가 제가 디스를 붙여가지고 한번 단어를 만들어 보죠. 그럼 이 단어 나오잖아요. 디제스터. 뭐예요? 바로 재난이죠, 재난. 아니, 왜 그럴까? 이것은 점성술에서 하늘의 그 별, 그 별의 움직임을 보는데, 별의 움직임이 별로 안 좋은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나온 게 디제스터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여러분? 재난이라는 단어. 이 아스트라이아는 여러분 그 법의 여신인데, 제가 한번 법의 여신을 보기 전에 이 단어와 관련된 거 하나 더 알아야 돼요. 바로 이 단어, deliberate. 오늘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deliberate. 여러분들 이 단어를 고의적인 또는 신중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고의적인 신중한의 deliberate. 여기 잘 보시면은 이 부분이 바로 리브라와 관련되어지는 거예요. 리브라는 바로 여러분 저울 자리입니다. 이 저울 자리를 갑자기 제가 왜 설명드리냐면은 바로 여러분 아스트라이아 이 정의의 여신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저울이거든요. 그래서 이 저울질하는 모습에서 바로 신중한 고의적인 뜻이 나오거든요. 한번 끝으로 우리가 한번 그 법의 여신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법의 여신인데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단죄를 하는 거죠. 알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지만 다른 한 손에는 무엇을 들고 있을까? 바로 저렇게 저울을 들고 있는 거예요. 저울. 저 저울이 리브라, 바로 저울 자리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여기다가 D를 붙여가지고 저울질하는 의미에서 deliberate, 고의적인 신중한 그런 뜻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제가 하늘에 우리가 저울 자리, 리브라, 그것은 원래는 법의 여신이 손에 들고 있던 저울이었던 거죠. 법의 여신이 나중에 여러분 하늘의 별자리, 처녀 자리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오늘날의 지금의 뜻을 어떻게 가지는지를 한번 제가 아주 맨 처음에 여러분 의성어 기억나죠? 크랙, 파운드 그런 의성어에서 그 다음에 사람의 신체 아까 제가 헤드하고 페이스 이런 것들 신체에서 그 다음에 사물들 아까 우리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국자, 스쿠프, 쇼블 그런 사물을 그리고 우리가 생활이 뭐였냐면 둥근 지붕에서 domesticate 이런 단어들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활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자연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그 모습, 아까 평야의 모습, plain에서 placid, complacency 이런 평야의 모습, 하늘과 땅, 아까 obscure는 모호한, 명백한은 obvious, 그렇지? 그래서 하늘은 obscure다, 잘 모르겠다는 얘기지. 그리고 땅은 obvious다, 명백하다. 이런 사고방식. 그 다음에 이걸 넘어서는 신화의 세계. 바로 신화의 세계로 넘어가서 아까 우리가 illuminate, 달의 여신 이름과 관련된 illuminate, 조명하다. 그 다음에 밤의 여신 낙서에서 nocturnal이라는 단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가 법의 여신 아스트라이아와 관련돼 가지고 디제스터, 재난. 그리고 바로 deliberate, 저울질하는 모습. 리브라가 저울이니까 그렇게 살펴본 거예요. 이렇게 의미는 확장해 가고 자신의 모습에 뜻을 더해가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부한 대로 단어와 관련된 어떤 소품이라든지 아까 보여준 삽, 국자 이런 소품과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진 어떤 그런 장면들 아까 준비된 장면들 아까 기억나죠 여러분? 팡팡팡 파운딩하는 배고프다고 하는 하여튼 북극곰의 모습 그리고 아까 올빼미 또는 우리가 법의 여신 이런 것들이 총 아우러지는 그런 것들 다 아울러 가지고 우리가 토플 어휘를 하나하나 바로 차근차근 바로 암기가 아닌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